천재와 미친놈. 아, 네, 천재와 미친놈은 백지 한 장 차이다. 이게 옛날에 천재도 그렇고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 있다라는 게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 있는 게 비슷하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할 때 보통 이제 페르소나라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인 거죠. 프라이버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사람들한테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 그래서 뭐 남녀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콩깍지가 쓰이고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뭐 같이 살게 되면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 프라이버시가 공유가 될 수 있는 관계, 가족이 대부분 그렇겠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양가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양가 감정.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은 너무 싫은. 예. 그래서 뭐 모든 자식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부모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모습의 부모도 있고 정말 너무 싫은 모습의 부모도 있고. 예.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식은 커서 부모를 떠나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좋은 모습의 부모 모습만을 영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이제 가장 좋은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근데 대부분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약간 온실 안에 화초를 키우듯. 그래서 많은 것들을 너무 대신해주고 이런 경우에 캥거루족 같은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부모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은,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부모가 도와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그렇죠. 약간 뭐 꿀단지 비슷한. 내가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은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다가 이제 어느 부모도 자식보다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어떤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경험과 노하우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도와주면 이거는 굉장히 자식한테는 고마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도와줘서 본인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 상태. 이런 상태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인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들을 라이딩을 해준다. 요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라이딩을 해준다. 근데 그 아이가 이미 학교까지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어떻게 어느 골목을 지나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많이 혼자서 통학도 했었고. 근데 부모님이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오늘은 야 힘들다. 학교까지 라이딩 해줄게. 차를 타고 가. 이게 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겠죠.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자, 근데 어떤 아이가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항상 라이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는
몇 번을 타고 어떻게 학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을 타고 가야 되는지, 뭐 몇 시쯤 나가야 늦지 않게 학교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어머님이 힘들어서 라이딩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예, 자식은 부모한테 이제 화를 내게 되거든요. 화와 짜증을. 예.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식이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어떤 능력이나 능력치가 올라왔느냐 아니냐가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머님이 도와줘서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엄마가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못 해줬을 때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맹자가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이사를 다니고 이랬던 거죠. 자식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맹자 엄마가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네. 맹자 엄마는 아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고 주변 환경만 바꿔줬던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캥거루족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식이 부모가 도와주는 이게 역할만큼의 본인 스스로의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 능력이 있는데도 집에서 도와준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좀 놔두시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식이 이제 성숙해지면은 나중에 보상을 해주셔라. 이렇게 지금부터 보상을 해주셔서 자식이 뭔가를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꺾게 만들지 말고, 자식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서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때 보상을 해주셔라. 이러면은 전혀 부모님이 뭔가를 이전에 도움 주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자식은 하지 않게 돼요. 그게 고마운 일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캥거루족의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부모로부터 너무 빨리 떠나려고 하는 아이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 양가 감정 중에 이제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혹은 자존심의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죠. 보통 이제 자식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서 이제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올 때,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좀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부모의 눈으로.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야 너는 몇 평짜리야? 너 전세야? 뭐 자가야?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어디에 사는지를 묻는다고? 이게 아이들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이때쯤에는 왜 부모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 집은 창이 있는데 창에 부모의 어떤 약간 왜곡된 시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색깔이 달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상한 것만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그 집의 문을 열고 자꾸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준 세상과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큰 거죠. 본인이 바라보는 세상과의 그런 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갭이 너무 크면 이제 부모하고의 어떤 언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뭐 중2병이나 사춘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에 관련된 서적을 보게 되면 사춘기 때 흔히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부모로부터의 슈퍼비전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고 세상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부모가 나한테 바라는 여러 가지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게 내가 이거를 뭔가 다 감내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자꾸만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부모는 내 편이 아니구나. 부모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 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뭔가 좀 해결이 되고 뭔가 좀 또 이제 어떤 담이 무너지면서 오해가 풀리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나이까지 됐다. 이러면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있어도 쉽게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되고 이제 알바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가 되게 되면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랑 비슷한 관계가 되게 되면 위험해져요. 자식들이 집을 떠나게 되기가 좀 쉬워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학생도 선생님한테 100% 만족스러운 학생은 없어요. 선생님은 항상 부족한 부분을 더 들춰내고 더 가리키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식은 부모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점점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생님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에 뭐 제가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맨날 저보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 하지 않는다. 한 번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 역할을 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우리 제 자식들한테는 그냥 같은 편의 역할. 그래서 맨날 저는 저희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냥 아빠도 옛날에 그랬다. 야, 너 요즘 어떠냐? 이런 얘기들, 같은 편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좀 편안한, 때로는 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지 절대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본인들이 이제 교사이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자녀의 교육에 아주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녀와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됐을 때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버리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글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백지장 차이 같다라는 게 맞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다이내믹이 캥거루족이나 아니면 집에서 빨리 뭔가 벗어나고 독립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